네, 로이킴 노래 듣고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인물과 함께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관리 업무에 법적인 총괄 책임을 지시는 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법적 책임을 지는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리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 흔히 어,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기용 주택관리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더 반갑습니다. 가까이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입에 익숙해서 아, 네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19년도에 네, 네,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을 취득해서 네, 음, 처음에 경력이 없다 보니까 네. 취업이 안 돼요. 이쪽 업계는. 아, 예,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내부적으로 조금 회계 문제도 일반 회계랑 다른 부분도 있고 네, 네. 또 이제 여러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업무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주택관리사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요. 그죠? 끝이 다양하게.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예. 준비가 돼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제도가 뒤따라온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 네. 오죽하면 사회복지사까지도 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예. 그러네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뭐 어르신들 이야기, 네. 또 아이들 문제, 뭐 그리고 그 안에 사시는 뭐 장애인도 계실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런 여러 돌봄까지 이렇게 생각을 네. 가져야지만이 마인드를 네, 네. 법적으로는 책임은 없지만 네, 네. 그렇지 않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은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나 봐요.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관리소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예. 집에 연락이 안 된대요. 네, 어, 근데 이제 집에 계신 어머님께서 환자이신 거예요. 예. 거동이 안 되시는. 예. 딸은 서울에 있고 네. 남편이 이제 일하러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돌아가셨나 해서 네.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방문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예. 경비 아저씨는 남자인데 그분은 여자분이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거동이 안 되시니까 이제 그 화장실을 상황을 이해를 못할 이해가 가늠이 안 되니까요. 네, 어떤 상황인지. 예,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데 네. 네,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아, 단순하게 도움만이 아니고 그 네.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반응을 못할 다르게 반응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자니까 같이 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 거동 못 하시는 분을 도와서 화장실로 안내해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그 따님분한테 전화해서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네.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예. 주택관리사는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나요? 저희는 관리자이면서도 예. 사용자이기도 하면서도 또 근로자이기도 해요. 예. 네.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 추상적이라서 네. 근데 이제 법에 의해서 주택관리사를 주도록 되어 있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네.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법률적인 이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 과목들을 시험을 보게 되나요? 민법하고 네. 또 시설 개론 예. 그리고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 실무 예. 실무도 해야 되고 또 관계 법규도 있고 네네. 예, 그리고 회계. 회계. 네네. 아, 회계까지 네. 한다고 하면은 그 전문 영역인데 회계사들이 네, 하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 네. 경영을 하려면은.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주택관리사 자격을 획득하신 분이 그 관리소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예, 그거는 그만큼 어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못됐을 때 네네. 어떤 책임을 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제가 현재
동료분들이 예. 지금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예, 우리 주택관리사님들이 네네.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입주민님들은 저희한테 뭔가를 이렇게 바라고 오시잖아요.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하듯이 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자로 네네. 예, 그렇게 하는데 네. 예, 예. 그래서 오시는데 이제 입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다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불만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입주민들은 네네네. 근데 주택관리사가 이제 소장님들이 해줘야 될 범주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저희는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전유 부분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요? 전유 부분. 전유? 그러니까 전유는 어떤 걸? 입주자분들이 세대 내 집에 하시는 공용 거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업무를 봐주는 거고 네. 그 입주 세대에 있는 집 안에 네. 현관 안쪽에 있는 일들은 봐줄 수는 없는 거다. 예. 네,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내 집은 내 가구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세대 내 집은 내 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 관리만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모든 거를 집행하려면 관리비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관리비 예, 예. 그 주민들이 낸 비용으로 예, 모든 분이 내시는 관리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공용 부분에만 돈을 써야 되는데 네, 네. 이제 일부 입주민님께서는 그 세대의 전유 부분까지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경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겠어요. 네, 맞아요. 어떤 예.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아파트는 이제 네. 입주자 대표 회의나 뭐 이런 데서 세대 것도 해줘라 뭐 예. 이렇게 해서 뭐 관례적으로 예. 세대 거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또 있어요.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네.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와의 합의에 의해서 네, 뭐 이 정도의 허용되는 범주들이 좀 네네. 있었다.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사무소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고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그 아파트로 갔을 때 소장님이 좀 당황하시겠네요. 굉장히-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여기는 해주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제 민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 이사 오신 분 중에는 그걸 따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공용 부분인데 왜 아니 개인 부분인데 공용 예산으로 쓰고 있냐 네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그분이 불만이 생기시면 네. 이제 그분이 고발을 하죠. 악성 민원이 되시는 거예요. 고발을 하죠. 계속, 사사건건 예. 계속 민원을 넣으시고 예.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 민원을 예. 넣으시고 그런데다가 또 지자체에다가 감사 요청을 해요. 음, 예, 그러면 감사가 나오시면 네. 과태료. 과태료. 네. 과태료는 누가 내게 되나요? 소장님이 내시나요? 과태료가 아니면 사실은 네. 그 위탁사에서 받거든요. 그 주택 관리를 하는 그 회사. 네네네. 네, 저희가 고용되어 있는 위탁사에서 주택관리사는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분인 거죠. 대리인으로 있는 대리인으로.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위탁사에서 받기는 하는데 네. 위탁사에서는 이제 소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구상권을 구상권 청구해요. 청구해요. 네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지를 않으면 급여 한 1억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받을 때마다 과태료 때문에 못하겠다,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엄격하게 법적인 사항들을 따져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네네.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네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예, 기준이 아직 예. 이렇게 명쾌하게 네네. 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 공용 부분과 그 개인 그 주택 부분하고 이렇게 좀 특히 맞물리는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요.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해야 될 부분을 네. 수선유지비를 사용한다. 예, 그게 과태료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네,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기본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와, 예, 연봉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다 예. 구상권을 한다면은 엄청 부담이겠네요. 네네. 그게 청구 당하신 소장님도 계시겠네요. 그럼요. 어, 지금 현재도 과태료, 그러니까 악성 민원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네. 지금 그분이 이제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네. 감사 나와라 막 이래서 예. 오셨는데 뭐 오셔서 이렇게 감사를 하시다 보면
그 민원이 아닌 다른 건이 보이시는 거죠. 별건 조사네요. 별건 조사.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태료를 지금 당하신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어디 그 우리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게 되면은 별건 조사는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네. 사실상 그러면은 그 감사 조사도 조사 요청한 부분에서 해야지 네. 전체를 두드린다면 먼지털기식의 그런 네. 감사가 되네요. 네, 맞아요. 그것도 좀 네. 아쉽겠네요. 네.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저기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네네. 뭐 여러 가지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네. 아주 당황스럽네요. 네네. 그 생계가 문제가 되겠네요. 또 네네. 그까지. 예. 저희가 그 법적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회의가 끝나면 공개해야 될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깜빡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감사가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보시면 그게 과태료. 네. 이 일반적으로 깜빡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 업무량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소화가 하기가 어려운 네. 과중한 업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 관련된 업무도 저 등재 뭐랄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자꾸 생기네요. 네, 법적 맞아요. 대응을 또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주택 관리비도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주택관리사 분들한테 고소 고발을 하시는 입주민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입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예, 서로 간에 고소 고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관리소에서 뭐 중재를 해주길 원하고 고소장을 써주길 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업무를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그 오늘 프로그램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네네. 공론화장에서 우리 시민들도 네. 주택관리사,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어떻게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네네.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게 또 이렇게 직접 당사자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합의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네네. 근데 찬찬히 들여다 보면은 일견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도 들리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소장님은 하시면서 네. 보람은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예. 대표님들께서 이제 우리 입주자 대표, 예, 네네. 동 네, 대표님들, 대표님들께서 예. 우리 관리사무소 하는 일을 처음에 모르셨다가 네네. 이제 대표님을 하시면서 네,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예,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아시게 되시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관리소가 힘들구나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도와주시고 계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전 회장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관리소가 힘든 걸 아셔가지고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현재는 그분들하고 너무 마음 맞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 그 소장님이 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의 이해 폭이 주민들, 동 대표님들이 이해가 넓어졌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 동안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하고요. 네, 네. 뭐- 처음에는 공사 때문에도 힘들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입주된 아파트를 처음 가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데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데예요. 음. 아, 이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폭들이 많아지고 네, 네. 했을 때 어려운 점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2년 하시고 예. 또 연임하시고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인물이 된다고 하시죠. 예, 네. 예, 예. 아, 좀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네, 네, 네. 어떤 참신하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네, 네. 본인의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 좀 네, 네, 네. 아니 저도 이제 아파트 동대표를 한번 해봤는데 아, 네. 그 안에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저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참 이렇게 다양한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 분은 네. 또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분도 있고, 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소장님을 좀 괴롭히는 분도 계시고, 네네. 뭐 그런 측면도 좀 발견도 하기는 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면 이제 위탁사에다가 예. 얘기해서 교체 요청을 하신다거나, 예. 그러면은 뭐 고용의 안정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네. 현상도 있겠어요. 네네. 어떠세요? 잘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그런 적은 없는데 이제 예. 선배 소장님들이 이제 그런 예.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그렇게 생명을 네. 바칠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네. 어, 하기야 이 아파트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계점에 있는 그런 이슈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렇네요. 예. 네. 좀 시민 여러분들,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소장님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하시는 뭐 정규과장님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동료로서 이렇게 네. 같은 어떤 공동체에 생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대화하시면은 좀 더 그 마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도 행사장에 보면 도시락이 남을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저희 집에 하나 가져가고 네네. 그 경비실에 일하시는 아저씨한테 아, 하나 네.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드리면서 걱정이 된 게 이거 또 그래서 저도 하나 가져가서 집에서 먹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상하진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꼭 말을 하는데 이게 즉시 드세요, 네, 네. 소장님 저기 아저씨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뭐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람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절 때 같은 때도 크게 뭐 선물 사과 한 박스 막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갔다 오면서 네. 명절 갔다 오면서 사과 하나 두 개 이렇게 드려도 아, 네네. 서로 즐거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뭐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 하시면서 우리 다른 소장님들 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준비된 게 있다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네, 과태료. 예, 네. 그 너무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그러니까 오셔서 그 모호한 기준이잖아요, 모든 게. 예. 그런데 오셔서 보시고 그거를 계도를 하시고 시장 권고를 하시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네. 뭔가가 이제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 과태료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징벌적으로 내려진다는 거. 예. 행정 처분으로 바로 이렇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네요. 네네. 서로 이렇게 지금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나요? 어떤 거? 그것 때문에 시회장님께서 지금 막 백방으로 다니고 계시고 우리 시회장님께서 계세요. 그런 네네.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요. 네네네.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분쟁의 요인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네네. 그걸 갖다 그냥 무자르듯이 딱 할 수도 없고. 네. 예.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네. 주민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아,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뭐 그렇다고 할까요? 관리사무소는 우리 입주민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 곳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관리비에 대한 거나 뭐 그 모든 그러니까 입주민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입주민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될 공동체이지 네. 뭐 이게 적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부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무슨 일을 하나 막 감시하려고 하시고 예. 놀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관리사무소 내에서는 굉장히 바빠요. 저희가 그렇죠. 일상에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네네. 네. 예, 거기에다가 또 민원까지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예. 때문에 업무를 하루에 다 못 마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 하시고 이제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리사무소는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랑 함께 입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집안일이라는 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하지만 일이 끝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이제 현재 당면한 문제 그리고 저 중요한 문제부터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소홀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보통 1000세대, 2000세대 되면은 눈이 몇 개예요. 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더 이렇게 당사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네. 좀 그런 서로의 이해의 폭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고요. 네, 네. 수사님 좀 더 나와서 네. 여러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민들은 자기 삶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예. 그 일부 몇 분은 관심 두고 이렇게 공동체를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사는 것도 바빠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듯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폭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민원이 나온 것들 한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아파트 소장님도 같이 나오셔도 좋고 네, 네. 정기과장님 같이 나오셔도 좋고 네,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어떻겠어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그렇게 우리 한번 이야기 계속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끝으로 그 신청곡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SG 워너비의 예. 우리의 노래. SG 워너비의 우리의 노래 들으면서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알아봤는지 외롭고 힘이 들면 들리는 노래처럼 그런 순간에 우린 만났나 봐.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말하고 기다림을 배웠지. 벅차고 행복하며 들리는 노래처럼 그런 순간 속에 우리는 만나. 너와 나 함께한 그 모든 날들이 노래가 되어서 서로를 다독이고 꺼내보는 사진으로 남아. 우리의 계절마다 남아있어. 나는 널 위해 넌 나를 위해 노래해준 날들.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믿음을 말하고 상처를 주었는지 아프고 헤매여야 들리는 노래처럼 그런 순간 속에